안녕하세요. 봄햇살처럼 따뜻한 방송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의 김용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햇살 같은 미소를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의 이세영입니다. 자,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뭔가 제가 살짝 보니까요.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역시 음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있구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음식이 그 나라의 또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찌개 보글보글 한데 끓여서 같이 떠먹기도 하고 양푼 큰 데다가 비빔밥 비벼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뭐 햄버거 가지고 너 한 입, 뭐 줘봐 나 두 입, 뭐 너 한 입 이렇게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보면은 어머니가 이 김치 하나도 손으로 쭉 찢어가지고 입에 넣어주시고 바로 그 맛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도구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포크, 접시 이런 게 아니라 움푹 패인 큰 그릇이라든가 또 같이 나눠 먹고 덜어줄 수 있게 젓가락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젓가락은 보니까 이 서양에서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양인들이 이 젓가락 집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돌아왔나요?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젓가락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 얘기를 좀 꺼내봤네요. 젓가락이 독특하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강종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소장님 오늘 보실 젓가락 미리 아마 살짝 보셨을 텐데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젓가락 지금 소개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젓가락질에 푹 빠진 아이들. 이곳에서는 바로 이 젓가락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는데 저 젓가락 가끔씩 고사리 손에 꼭 쥐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나오죠. 야무져.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짱인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만든 오늘의 주인공. 3살 젓가락질 80가지 문제없다는 유아용품계의 에디슨 박병훈 대표다. 기발한 유아용품으로 훈풍이 분다는 이곳. 아이디어와 열정이 만들어낸 성공 현장을 소개한다. 젓가락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젓가락질 힘들어하니까 이런 도구도 만드셨네요. 발명왕이라고 한다면 젓가락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킨 이 젓가락. 자세히 살펴보니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고리가 붙어있다. 저 아이디어 참 좋았어요. 교육 현장에서 인기몰이 중이라는 유아용 젓가락. 바로 이 남자 박병훈 대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용필 씨한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젓가락 잘해요. 따님. 그렇죠. 우리 첫 아이가 이제 그 젓가락 아이들의 배워야 흥미를 돼요. 자극하는 캐릭터. 좀 뽀로로가 장대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눈에 익은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잖아요. 디자이너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연구에 바쁜 모습인데 제품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젓가락이 교육용인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연구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제품 디자인과 연계했다는 것인데 캐릭터 상품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 아들이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이 캐릭터 상품과 어린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아이들이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가 애니메이션이 많이 방영됨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캐릭터를 적용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를 마케팅에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다. 비결 두 번째, 실리콘 제품으로 안전성 확보. 이곳의 제품은 100% 실리콘 제품들이라는데 독소가 전혀 없는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다. 촉감이 부드럽고 재질이 유연하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 치발개 같은 건가요? 세척하기도 간편하고 물에 삶아도 안전성에 문제없다. 비결 세 번째, 교육 콘텐츠와의 연계. 박병훈 대표가 회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 중 하나가 연구 개발.
그중 교육 콘텐츠 부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은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저 연구개발에 영원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상품 개발과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세계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젓가락 놀이 세트도 제품을 교육적인 부분과 연계하면서 나온 아이디어 상품. 저렇게 놀이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아이들의 반응은?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장난감 같아요? 네. 자, 젓가락이 장난감이에요. 예. 젓가락질을 하게 되면 30여 개의 근육과 50여 개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포크보다 2배보다 더 근육량이 많아서 두뇌 발달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곳의 제품이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능성과 안전성, 그리고 교육 효과라는 삼박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잘 봤습니다.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특허 문제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젓가락 끝에 이제 뽀로로나 이런 거 캐릭터를 만드셨던데 분명히 뭐 같이 합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렇죠. 거라고 비용도 생각합니다. 만만치게만 나가시거든요. 네, 이 젓가락이나 유아교육을 접목시킨 게 정말 아주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박 대표가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아교육 시장에 가장 성공했던 네. 이 캐릭터 마케팅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제 어렸던 시절만 해도 저도 이제 문구점에 가면은 뭐 태권브이, 마징가 최고였죠, 뭐. 예. 이게 문구에 진짜 안 찍혀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시대가 약간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캐릭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뽀로로가 66%, 그다음에 뭐 방귀대장 뿡뿡이가 네. 20%, 그다음에 예. 뭐 냉장고나라 코몽이,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제품이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제품들 자체 중에서도 국내하고 해외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캐릭터가 지금 예. 뽀로로 밝혀졌어요. 뽀로로. 예. 네. 그 이제 뭐 간혹 이제 TV에 보더라도 네. 이제 아이들이 뽀로로가 아니라 네. 뽀통령, 그렇죠. 뽀누님이라고 또 다른 칭호를 또 쓰더라고요. 맹목적입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일단 뭐 캐릭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예. 소비자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정감을 이용한 심리 마케팅이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기억에 남을 기업에서도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 뭐 펜시류, 문구류부터 해서 뭐 교육 책자들 예. 이런 부분에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친근감, 주목성, 차별화, 그다음에 기억력을 높이 해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캐릭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박병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컨텐츠에 말씀드린 이제 캐릭터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네. 아이들에게는 일단 친숙해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에게 일단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어머니들한테 네. 노출이 많이 돼야 맞아요. 된다는 건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아이들 유아 관련 뭐 제품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네. 뭐 베이비 페어나 아니면 뭐 유아 쇼핑몰 사이트 여기서밖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이 필요한데 네. 실제로 정보라는 자체도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네. 소비자들에게 예. 필요한 정보, 유아 관련 교육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는 단순하게 뭐 에디슨 지금 만들어진 뭐 젓가락이나 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그 부분도 자 지금 뭐 두뇌 개발에 좋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밥을 먹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게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알려주는 거죠. 이 정보 자체가 계속 하나씩 알려주다 보면은 지금 갖고 있는 기업에서도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겠죠. 그러면 유아에 관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예. 배워가고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젓가락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캐릭터로 유아 네.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젓가락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회사가 기반을 잡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도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꼼꼼히 참여한다는 박병원 대표. 지금까지 그가 선보인 제품은 기발함과 필요성이 충족됐던 것들인데 아이디어를 얻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관심 아닐까요? 아이디어는 관심? 그 예. 생활 속에서의 발명으로 또 출발했는데요. 저희 그 1학년 조카 어린이가 식탁에서 우연찮게 포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젓가락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젓가락을 이 엄지, 검지, 중지라고 하는 걸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반 젓가락에다 철사를 엮어서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짚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젓가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나오자마자 탄생 주문이 기화였습니다. 이어져 예. 초기 연간 5만 개였던 주문 수량이 현재는 100만 개까지 늘어났다는데 저 아이들 있는 집이면 기본적으로 하나씩 세계 네. 15개국에 수출되는 효자 상품이기도 하다. 뭐 젓가락 사용하는 나라들이 또 많으니까요. 태국, 타이완 등의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총 3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수입 제품인 과즙망과 자체 개발한 종이 조립 로봇, 유아용 칫솔 등도 인기 품목에 합류했는데 최초를 최고로 만드는 노하우가 이 회사의 제일 큰 경쟁력. 특별한 시장 조사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제품을 점차 하나씩 늘려가고 계세요. 조사는 선행 제품과 선행 기술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제품 조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해외 사이트에 이제 그 유아용품이든 생활용품이든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앞으로도 캐릭터와 교육을 접목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아이디어에 노력과 기술을 입힌 이들의 열정. 유아 교육 시장에서 캐릭터와 교육 콘텐츠는 창업의 최대 힌트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성공 기업의 모습이었다. 중소기업에서는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들이 현재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TV, 잡지, 인터넷, 신문,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 작은 비용으로 많은 채널들을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홍보하려고 하면 여러 채널이 있죠. 말씀대로 TV, 신문, 뭐 여러 가지 광고, 잡지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소기업은 결국 말씀대로 작은 비용으로 홍보를 좀 최대한 효과를 얻어볼 수 있는 방법 일단 뭐 물어보셨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광고예요. 근데 광고도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 대비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할수록 그만큼 효과는 크지만 실제로 비용을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적게 투자하는 홍보 방법 중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또 인터넷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알리다 보니까 고객들이 오해를 할 소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요? 왜냐하면은 누가 신빙성을 갖고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 상품에 대해 일방적인 광고이기 때문에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대중매체인 신문이나 어떤 기사를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자체를 뭐 그렇다고 신문 기사를 내는데 뭐 어떤 비용을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온라인 신문 등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기사화로 어떤 제품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창출시키면 돼요. 그 이야기거리를 창출시켜서 간단하게 올리신다 그러면은 인터넷상에 올리면은 어떤 매체들, 잡지나 신문 이런 매체 기자분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요거는 좀 이슈가 좀 될 만한 상품이다. 좀 괜찮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다시 접근을 해요. 그때 자연스럽게 또 광고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신문 기사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내라. 그렇죠. 네,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상품 자체보다는 유아 교육에 조금 더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젓가락만 해도 이 젓가락질 어릴 때 배우는 게 이 두뇌 회전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을 조금 더 개발하면 좋은지 지금 상태에서 더 보완할 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유아교육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블럭 게임들. 그러니까 블럭 하면은 이제 뭐 외국의 뭐 레고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제품을 사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또 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블록 관련 게임류들, 교육 제품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정보 콘텐츠와 그 게임들을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은 좀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젓가락 보면서 나도 어릴 때 이런 젓가락 사용할 수 있었으면 네. 조금 더 재밌게 맛있게 밥을 먹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밥 투정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애도 밥을 안 먹어서 뭐 엄마가 폭발 직전까지 가요. 근데 저거 이럴 좀 때, 갖다 줘 보세요. 이런 거 하나 네. 지어주면은 재밌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상품 잘 봤고요. 지금까지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 함께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24시간을 담아내는 상권으로 가봅니다. 상권 분석 우리 동네입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오늘 함께해 주실 안주현 캐스터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까지 상권 분석 해드리면서요, 이 강남 지역의 여러 상권들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이제는 좀 위로 북쪽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아요. 강북 지역에도 뭐 상권이 발달한 곳이 참 많잖아요. 네, 네. 명동도 있고 미아리도 있고 뭐 수유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듣다 보니까 네. 서울이 정말 대도시예요. 그럼요. 이렇게 뭐 다양한 상권, 좀 풍부한 상권 이렇게 있는 대도시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대한민국 만만세예요. 갑자기 3.1절 분위기로 가세요. 3월 내내 네. 뭐 3.1절 분위기 좋지 않아요? 애국 소녀도 되고. 애국 소녀? 네. 저는 애국 청년으로 갈게요. 저도 애국 청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서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북부 최대 상권 노원역 상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네. 보통 친구들과 약속을 정할 때 쇼핑, 먹거리, 문화공간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노원역 상권은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나 싶습니다. 노원역 상권은 수락산과 중랑천에 휩싸인 지역으로 상계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네. 80년대 말에 주택공사가 개발한 상계 신가지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생활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지역인데요.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했고 단지별로 소규모 상가를 배치하는 대신 대로변을 따라 상가가 조성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노원역 상권은 급속도로 지역 내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노원역 상권은 하루 유동인구가 9만여 명으로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핵심 수요층은 20대로 전체 유동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권 내 대형 백화점과 상계시장을 이용하는 30, 40대 주부 수요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주부들의 쇼핑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 그리고 학생들의 하교 시간,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네. 이 논영이 이제 대형 주거단지에다가 지하철역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지하철역 가면 출구별로 해서 좀 구분이 되잖아요. 네. 이 지역은 좀 상권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네, 이 지역은 네. 지하철 4호선 그리고 7호선이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4호선 구역 그리고 7호선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4호선 9번 출구 방향인 A지역, 4호선 2번 출구 그리고 7호선 3, 4번 출구가 만나는 B지역, 7호선 7, 8번 출구가 있는 C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세 구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A지역은 상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주 유동인구는 낮 시간에는 주부층, 하교 시간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보세 의류, 구두, 잡화 상점이 주요 업종인데요. 최근 들어 중간중간 대형 점포들이 생기면서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노원역 상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곳이 바로 이 B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B지역이 노원역 상권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호선 2번 출구 입구에서 시작되는 중앙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중앙로에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있어서 낮 시간부터 10대, 20대층이 몰리기 시작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더 몰리면서 인사인해를 이루는데요.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한 만큼 2번 출구 중앙로와 대로변은 의류, 패션, 화장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지역은 젊은 층보단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오피스, 식당가, 커피숍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노원역 상권 보니까 아주 젊은 상권인데요. 이렇게 네. 젊은 층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죠. 네. 중앙로 부근의 매장을 살펴보면 1층 매장의 경우에는 의류 잡화 판매점이 28개로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원역에는 의류 업종이 발달해 있는데요. 먼저 대형 주거단지에 힘입어서 대형 학원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학원가에는 불황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학원에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류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 4호선, 7호선 환승역이라는 점 역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노원역 상권 이용객들의 소재지는 인근의 상계동, 하계동, 방학동과 북부의 의정부, 남양주 인근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이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형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의 인구까지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의류업종 또한 발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다른 조건보다도 이 학원가가 발달한 게 영향을 좀 제일 많이 미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붙여진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학원가 때문에 붙여진 강북의 대학로, 강북의 대치동. 그 얘기 들어봤네요. 강북의 대치동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네요. 네, 그런 많은 별명들이 노원역 상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곳보다도 안정적인 상권으로 여겨지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가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의 거주민과 주변 사무실의 상주인구와 같은 수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원역 상권이 발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뚜렷한 대체 상권이 종로와 대학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점이 상권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수요 상권의 젊은 층이 또 노원역 상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만큼 활기가 넘치는 노원역 상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옷이 날개라고 하죠. 저도 노원역 상권에 가서 날개 하나 달아봐야겠어요. 네, 봄날개를 사려는 사람들로 올봄 노원역 상권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네, 봄날개 사러 저랑 같이 가실까요? 네. 안정환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체 상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는 노원역 상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가죠. 이 노원역 상권에서 의류업종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지금 뭐 노원역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 들었듯이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많은 주 고객층입니다. 근데 뭐 10대 패션 같은 경우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서 옷을 구매를 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가 필요한 옷,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이돌 스타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을 나도 입어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옷을 또 구매를 하고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서 또 공유를 해서 같이 나누는 또 그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뭐 최근에 뭐 알다시피 뭐 패딩 잠바로 뭐 등급을 매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션 쪽으로 관심 있어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부분들은 일단은 아이돌 스타들의 어떤 흐름들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디자인 여기에 대한 빠른 정보 처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동북부 최대 상권이죠. 노원역 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권 분석 우리 동네였습니다. 뭐 봄이 되면요. 너나 할 것도 없습니다. 좀 나른해지기 마련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깜빡깜빡 졸게 돼요. 네, 봄은 새 출발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정말 막 힘이 나기도 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춘곤증이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나른하다고 너무 늘어지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채워나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건강한 방송 성공의 감 예스아이 캔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전해드린 성공 예감 예스아이 캔이었습니다. 네.